노동청에 제대로 일을 했다면 방영환 택시 노동자가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방영환 택시 노동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우선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후에는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전액 납부제와 택시 완전 월급제가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방영환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몸을 불살라 최저임금 위반과 완전 월급제 위반, 그것을 규탄하고 제대로 법을 지키라고 주장했던 그곳이 해성운수, 그 해성운수는 19개 택시회사를 가지고 있는 동훈그룹입니다. 그 동훈그룹에서는 3명의 아들에게 택시회사 대표를 나눠주고 비인간적으로 택시 노동자를 착취해서 오늘날 그러한 부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방영환 열사가 돌아가신 후 노동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많은 지인들의 투쟁을 통해서 해성운수 정승호 대표는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 구속영장 기소 사실을 보면 동훈그룹 해성운수 정승호 공동대표가 얼마나 택시 노동자를 착취했는지, 택시 노동자의 인권을 얼마나 탄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집회하고 있는 방영환 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 치상해 입혔을 뿐만 아니라 욕설을 하면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했으며 1m짜리 쇠꼬챙이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양천경찰서 정복관 형사들과 제복 경찰들이 있는 데서 자행됐지만 경찰은 제대로 한 번도 체포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우리의 방영환 택시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태웠겠습니까? 해성운수 정승호 공동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해성운수와 거기에 모그룹 동훈그룹은 어떠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과의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해볼 테면 해봐라! 지금까지의 권력을 믿고 지금까지의 권력과의 유착을 믿고 구속된 지금에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관청과 노동청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해성운수의 뒤를 봐줬으면 이토록 오만 방자하고 법을 무시하겠습니까? 노동자를 이렇게 착취하고 심지어 방영환 택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70대 택시 노동자를 발로 차고 구타하여 전치 4주에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검찰의 정수보의 제목들을 다 합쳐서 구속 기소를 했겠습니까? 이러한 택시자본의 비인간적인 착취를 모른 척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시자본의 온갖 불법과 착취를 방치하여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산악금을 채우기 위해서 과속, 신호위반, 위험한 운전을 한다면 천만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과 서울시민의 생명에 위태롭겠습니다. 방해한 노동자의 억울함을 불뿐만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의 발휘되는 택시가 안전 운행을 하고 서울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택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생활하게 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택시 관련 서울시 공무원들이 완전 월급제와 전액 납부제가 제대로 시행하도록 엄격한 행정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뒤늦게 서울시청과 남부 고용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성운수에서는 방영한 택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폭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토록 아버지와 3명의 아들이 법을 무시하고 택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악랄한 착취를 하는 이러한 동그룹 TK 해성운수를 서울시청과 남부 고용청은 엄벌에 쳐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악랄한 택시자본 해성운수에 온갖 행정법규 위반과 노동관계법 위반을 고려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즉각 해성운수의 택시 면허를 취소하고 몰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장 악랄한 택시자본 해성운수가 더 이상 택시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도록 법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것, 그것이 택시 노동자를 착취하면서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관청과 경찰과 검찰의 비호 아래 아나 무인 택시 자본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방영한 열사의 억울함이 불 때까지 장례식이 끝나더라도 서울시가 완전한 택시 월급제, 전액 납부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집회를 이어갈 겁니다. 택시 자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택시 회사가 먹고 살기 힘드니 택시 산업에만 최저임금을 면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을 시키면서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 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택시 자본에게 최저임금법을 면제하는 예외를 만든다면 6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 수많은 자영업자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영세 사업장과 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면제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법이 뭡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월급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임금을 최저임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금을 최저임금법보다 더 낮게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도 없는 그렇게 낮은 월급 100만원, 그런 100만원을 주면서 남을 착취하면서 돈을 뺏겠다는 택시 자본이 제정신입니까? 최저임금법을 못 준다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민간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주면서 택시 사업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택시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과연 택시회사의 말이 맞습니까? 택시는 최저임금법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산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회사가 악랄하게 잔인하게 노동자를 착취해서 자신의 일석을 채우고 나머지 찌꺼기를 거지에게 동양하듯이 그렇게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택시 노동자가 착취를 당하면서 100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택시요금을 올려주면서 왜 노동자는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1000만 서울 시민은 안전운행을 보장받지 못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택시 자본에게 복리를 보장하면서 노동자에게 고통을, 서울 시민에게 안전 불안증을 방치하게 됐습니까?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시를 공용화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교통 취약층에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택시는 필요하지만 택시 자본은 필요 없습니다. 택시는 필요하지만 택시 회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택시 회사가 사라진다면, 택시 자본이 사라진다면, 택시를 공용화한다면 택시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고 1000만 서울 시민도 안전한 운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택시회사의 복리를 보장하면서 택시 노동자가 고통받고 서울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최근에도 택시 요금을 올렸습니다. 야간 할증 시간을 앞당겼습니다. 그렇다고 택시 노동자의 인권이 나아졌습니까? 1000만 서울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는 게 편해졌습니까? 택시요금 올려서 택시 자본의 복리를 취할 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택시 회사를 없애고 공영제를 도입하라. 택시 회사의 복리를 보장하는 택시 민영화를 폐지하고 교통 취약층과 꼭 택시가 필요한 시민에게 안전한 운전을 보장하는 택시 공영화를 도입해라. 택시 공영화를 도입할 때 장기적으로 택시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서울 시민에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과 택시를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당장 택시 자본에 대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할 것과 가장 악랄한 택시 자본 해성운수의 택시 면허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 택시 노동자와 1000만 서울 시민을 위한 진정한 택시 제도 공영화, 택시 공영화를 장기적으로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영한 노동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서울시청에게 자신의 행정 권한을 제대로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온 노동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의 다른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당시 서울시청 앞에서 투쟁을 할 때에 담당을 했던 남대문경찰서 정보관이 오늘 또 오래간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2016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택시발전법을 엄격하게 지켜달라고 시청 서서문별관에서 82일을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택시발전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시행이 됐었을까요? 2021년부터 서울에는 소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를 지켜야 된다는 택시발전법 11조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박영환 열사가 3년여의 부당해고를 대법원에서 인정받고 회사에 복직을 했으나 그들은 주 40시간 월 203시간에 대한 소정근로 임금이 아닌 일일 3.5시간에 대한 임금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정근로는 무엇을 뜻하느냐? 실근로시간 8시간이든지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지켜서 일을 했더라도 아니면 그 이상 일을 했더라도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악용하여서 임금을 터무니없이 적게 지급하는 하나의 악랄한 사업주놈들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의미는 철도 노동자나 한경을 외부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일을 하다 보면은 건강이 악화되고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줄여서 일을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원칙을
예외적으로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랄한 택시 자본가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걸레도 마른 걸레도 이렇게 쥐어짤 수가 없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악랄하게 착취하고 팽개치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악랄한 자본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택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박영환 열사가 그토록 염원했던 전액관리제를 통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사의 염원을 담아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택시발전법은 운수사업에 대해서 여타 법률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하노니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택시 사업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도 완전 월급제는커녕 급여가 단 한 푼도 없는 겨우 사대보험만 내주고 이를 부려먹는 착취하는 고급자가 만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신고를 하지만 그들은 현행법상 위반이 아니라고 모르는 채 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과 결탁한 공무원들의 행태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바라느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발전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법을 제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를 해주신 노동당 당원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아버지가 택시 드라이버셔가지고 싱가포르에 네. 그래서 같이 전부 다 사진 한번. 싱가포르? 예. 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집회를 마치려는데 싱가포르에서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신다는 우리 관광객이 와서 우리 방영환 열사의 얘기를 듣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